주렁주렁 엄청 탐스럽다.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네. 와, 진짜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게 네. 너무나도 탐스럽고 예뻐요. 그렇죠. 네. 저는 늘 집에서 이제 시켜서 먹거나 마트 가서 사서 먹으면 네네. 검은색만 봤는데 아. 이렇게 녹색이 파릇파릇한 것도 진짜 예쁘네요. 그렇죠. 예, 네. 아직 포도가 익기 전이기 때문에 네. 예, 약간 녹색을 띠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품종은 샤인머스켓 품종입니다. 아, 어쩐지 사이즈가 달라요. 네네. 얘들은 굉장히 작아요. 저 뒤에도 조금 작은 애들이 그렇죠. 많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 딱 오는 순간 벌써 얘는 곧 익어갈 것 같은. 사이즈가 엄청 크다 네, 했더니 네네. 종이 다른 거예요? 네, 품종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얘는 다른 거, 얘의 이름은? 요엘 여봉이라는 품종인데 예. 올해 5년째 재배하고 있습니다. 5년이나. 네네. 근데 포도가 너무나도 예쁜데 이게 아, 진짜 네, 송이 너무 예쁘네요. 네네. 그때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송이. 포도송이. 그렇죠. 우리 네. 너무 잘 맞는데요. 근데 이게 네. 아무래도 이제 먹기가 더 큼지막한 게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렇죠. 이 종만의 네.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색깔 자체가 까만색으로 되는 일반적으로 거봉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예, 근데 거봉 농사의 제일 큰 어려움이 네.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색깔을 입히는 건데 제일 큰 장점으로는 색깔이 너무 잘 들어온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요. 과일이 색깔이 또 먹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맞습니다. 색깔. 네네네. 잘 익었다 이런 색깔. 그렇죠. 까만 색깔. 아.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얗게 분이 잘 난다는 거죠. 네. 아니 그게 있다라는 건 당도가 높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얘가 유엘 여봉 같은 경우에는 네. 당도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높겠네요? 1브렉스에서 적어도 한 3브렉스까지 차이는 날 수 있는데 네. 이제 포도 한 송이의 무게라든지 한 알의 크기라든지 이런 네. 거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포도가 확연히 많이 높다거나 좀 낮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한 송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무게에 따라서. 예. 갑자기 그 브릭스 얘기하는데 왜 침이 고일까요? 그렇죠. 네. 단 느낌이 벌써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건 시중에 안 나와 있죠? 시중에 나오진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저희도 지금 극소량으로 재배하고 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아직 출하되는 농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빠르면 올해 드디어 맛보겠네요? 그렇죠. 네네. 맛볼 수 있어요. 어떻게 7월 보면, 말쯤? 7월 말쯤? 네네네. 국내 최초 7월 말에 요엘 여봉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 너무 그렇죠.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께 맛보여 드리고 싶은데 소수 정원이 될 것 같아요. 소수 네. 정원이 네. 예약 걸어 놓겠습니다. 네. 6월 중순에서 7월 초 요엘 여봉과 레드가넷 품평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근데 요엘 여봉 사실 네. 이제 다른 농가들도 함께 재배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 시기에 무엇을 하면 가장 좋은지 좀 알려주실 수 네네. 있을까요? 저희 지금 재배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지금 알속기라는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만약에 한 송이 알이 지금 100알 정도 이렇게 박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네. 이걸 그대로 키우게 되면 알들이 서로 뭉쳐서 터지게 되고요. 예, 알이 커지지가 않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위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알속기 작업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는 꼭 알석기 작업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필수적으로?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야 네. 더 풍성하고 커지겠어요. 네네, 비대해주고 네. 알이 터지지 않고. 네네. 지금에는 알석기하고 그 다음 과정에는 무엇을 하면 저희가 빨리 맛볼 수 있을까요? 우선 알속기 하고 나서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위에 순들이 되게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작은 순들을 자꾸자꾸 따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네. 이렇게 끝에 나가는 이런 애기순. 순들을 이렇게 뜯어도 돼요? 따주지 않으면 네. 양분이 계속적으로 끝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 영양분이 이쪽으로 가는 걸 계속 방해하는 그렇군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끝순이나 아니면 속순이라 해서 네. 작은 순들을 계속적으로 따주는 작업을 해요. 와, 근데 네.
얘는 진짜 탐스럽고 예쁘거든요? 네네. 쟤는 종이 다른 거예요? 쟤는 뭐예요? 같은 나무죠. 보시면. 같은 맞네! 나무. 예. 같은 나무인데, 쟤는 왜 애기애기해요? 그거는 가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네네. 애기? 얘 왜 이렇게 조그만해요? 완전히 작죠. 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실험을 해보고 있거든요. 실험이요? 네네. 반대편에 지금 송이가 탐스럽게 크고 있는 거는 네. 지베렐린 처리라 해서 호르몬제 처리를 해요. 예. 그래서 2번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수정을 위해서 첫 번째 한 번을 처리를 하고요. 네. 2번째는 비대의 목적으로 2번째를 해요. 어. 예. 근데 지금 보시는 이렇게 알이 작은 쪽에 한 면은 저희가 아무것도 처리를 해보지 않았어요. 네. 예. 한 2년 아니면 작년부터 네. 지베렐린 처리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를 해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네. 예, 한쪽은 완전히 지베렐린 처리를 하지 않아 봤어요. 아. 예, 그렇게 되니 지금 우선 보시는 거와 같이 아직 결실 끝까지 이제 착색은 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반대편에 탐스러운 포도보다는 상품이 없지 않을까.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솔직히 저는 다른 품종인 줄 알았는데 같은 나무에서 자라고 있는데 저쪽은 네. 너무나도 참스럽고 먹음직스럽게 잘 자라고 있는데 네네네. 얘는 영양실조예요. 그렇죠. 어쩜 이렇게 그리고 크기도 제각각이고 네. 얘는 내년에 커지겠네요. 그 정도로 그렇죠. 네, 안 크고 있어요. 네. 이 요엘여봉에 대한 아직 정확한 매뉴얼이 네. 없기 때문에 네. 그건 제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명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교를 했을 때 더 좋은 포도를 네. 만들기 위해서 네. 예, 지금 올해 한번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와우. 꼭 해야겠습니다. 다시 네네. 한번 필요성을 느끼네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네. 예,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네. 예, 지금 네. 예,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지베렐린 작업을 하고 안 하고가 네. 제 눈으로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네네. 안 하게 되면 영양실조, 네. 하게 되면 풍성하게 영양 가득 빵빵하게 되는 거네요, 진짜로.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분들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또 저희가 이 네. 시점에서 주의할 점은 다 했고 또 네. 없어요? 좀 팁 좀 알려주세요. 주의해야 할 점이 우선 시설을 보시면 네. 되게 큰 대형 하우스 안에서 저희가 재배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요즘에 보면 되게 더워지고 있잖아요. 더워요. 예, 그래서 더워지는 시기에 제일 많이 저희가 걱정하는 게 응애라는 그 애기 병충해. 울음소리요? 아니. 응애라는 네. 작은 아주 나쁜 녀석인데 네. 잎 뒷면에 분포가 되면 오. 여기 즙을 빨아먹어요. 예. 거뭇거뭇하게 묻어있는 그런 건가? 색은 약간 노란색 네. 빛을 띠고 있는 이게 거미과예요. 오. 예, 거미과라서 거미줄을 이렇게 치거든요. 쳐요? 예, 네. 치면서 흡집을 하게 돼요. 네. 이파리 흡집을 하게 되면 어떤 제일 문제가 크게 나타나는가 하면 공장이 안 들어가요. 여기서 광합성을 하고 뭐든 이제 흡수를 해서 양분을 이쪽으로 얘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네. 잎이 죽게 되면 공장이 돌아가지가 않죠. 그러면 포도가 하나도 안 이- 익겠네요.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응애에 대한 방제를 제일 많이 지금 심혈을 지금 기울이고 그러네요. 있는 것 같아요. 날이 지금 더워지고 있으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지금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응애를 네네. 응애. 없애야겠네요. 그렇죠. 그 조심. 딱 네. 보이는 순간 그럼 어떻게 좀 박멸시켜야 되나요? 우선은 예찰을 잘 해야 되고요. 눈으로 혹시나 봐서.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런 큰 밭에 제가 아무리 방제를 잘 한다고 네. 한들 생길 수가 있는데 보이게 되면 응애는 한 번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요. 그게 되게 어려운 점이에요. 네. 또 왜냐하면 약을 한번 방제를 하고 보통 2, 3일 있다가 또 방제를 하고요. 적어도 3번에서 5번 정도는 네. 응애에 대한 방제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꿀팁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한 주의점까지. 네네. 그 뒤에 또 하는 작업 중에 또 저희가 저희는 이제 알이 조금 더 비대해지게 되면 네. 한 번 더 알 솟기를 하고요.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적어도 2번 내지 3번, 많게는 4번까지. 네네. 계속해야 되는군요. 네네. 하고 나서 봉지를 씌웁니다. 아, 언제쯤 씌우면 돼요? 봉지는 보통 알속기가 내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때. 예, 하면 되는데, 지금 시기부터 해서 제가 지금 느끼는 건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봉지를 씌우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네네. 아, 일주일 후에 그럼 봉지 씌워서 아무래도 이제 병충해로도 보호가 되고, 그렇죠, 그렇죠. 상처로도 보호가 되고, 네네. 이렇게 감싸져서 저희한테 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봉지를 씌워도 농약 방제는 계속적으로 해주거든요. 아, 네. 예. 근데 이 상태에서, 약 방제를 하게 되면 약흔이라 해서 약액이 막 묻어요. 아,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룩덜룩하게 네. 상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봉지를 씌운 상태에서 방제를 하게 되면 아주 깨끗한 상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혹시 대표님도 그럼 맛 보셨어요? 저는 봤죠. 아, 궁금하다. 네네. 작년에 보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5년생이기 때문에 네. 저는 4년 동안. 4년 예, 동안? 예, 맛을 아우, 봤습니다. 부럽다. 네. 아니, 딱 입에 넣었을 때, 네. 사실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맛이잖아요. 그렇죠. 이 맛이야 라는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맛이 쫙 느껴지시나요? 거봉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새콤달콤한 게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단맛이 많이 비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건강한 단맛. 네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네.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껍질째 먹을 수 있어요. 아, 거봉은 보통 껍질을 이렇게 손으로 까시는 분들도 예, 있고 안 까시는 분들도 안 있잖아요. 까시고 드시는 분들은 좀 이물감이 많이 느껴진다 하더라고요. 그죠? 껍질 느낌이 나요? 네, 예, 안 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네. 제가 여기 작년에 품평에 오신 분들도 네. 말씀하시기를 이 정도면 그냥 껍질째 먹을 수 있겠다. 씨도 없죠. 씨 없어요. 야, 네. 그러면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씨도 네네. 없고 껍질 이물감도 없고 대중적으로 그렇죠. 정말 인기 네. 폭발이겠는데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그럼 7월에 저희 다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7월 말에 오시면 네. 제가 맛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신난다, 신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수확할 때까지 주의점을 다 알려주신 걸까요? 네, 그 정도 방제에 우선은 신경을 많이 쓰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 관리. 물 관리. 예,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송이에 대한 거는 알 쏟기만 하고 순 정리만 계속적으로 해주면 네. 예, 크게 해주실 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7월 되면 탐스럽게 요엘 여봉이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저 네.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때 꼭 맛보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중순에서 7월 초 요엘 여봉과 레드 가넷 품평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